파월이 여기서 말한 물가지수가 바로 근원 PC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근원 PC는 지난달 4.1%에서 이번 달에는 4.2%로 오히려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 수익금은 어느새 4,2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수익률 35%까지 올라왔으며 수익금은 41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죠. 그냥 이런 오르내림, 즉 변동성이 무뎌지고 이런 자산의 등락에도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투자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1% 상승, 나스닥이 0.54% 상승, S&P 500이 0.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소폭 상승한 것처럼 혼조세를 볼 수 있는 맵입니다. 다만 특징주를 찾아보자면 애플이 약 2% 정도 상승했는데요. 9월 12일에 드디어 아이폰 15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특별한 건 없겠지만 판매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죠. 이는 수요만 받쳐준다면 매출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아무튼 애플은 이 기대감에 2% 상승했죠. 그렇다는 것은 9월 12일에 공개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미국의 GDP 잠정치가 발표되었는데 속보치 2.4%보다 하향된 2.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민간 재고와 비주거 투자가 초기치보다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GDP 발표는 총 3번에 걸쳐 발표가 됩니다. 먼저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이번 발표인 잠정치가 발표되며 마지막으로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던 속보치는 2.4%였는데 오늘 발표된 잠정치는 2.1%로 하향되었죠. 현재 연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GDP 잠정치의 하향 발표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너무 성장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식는다는 것은 그 명분을 없애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ADP 비농업 고용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발표가 되었고 지난 발표보다도 낮게 발표가 되면서 현재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제 고용 둔화 소식과 함께 추가 고용 둔화 소식이죠. 거기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했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미국 GDP도 하향되며 뜨거운 경제가 식고 있고 고용도 이제 둔화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연준 긴축 완화로 연결되며 시장에는 매우 큰 호재일 텐데 대체 왜 미국 증시는 어제 힘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최근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이 발표와 반대로 나온 적이 꽤 많기 때문이죠. 즉 고용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찐이기 때문에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당장 오늘 밤 9시 30분에는 PCE 물가가 발표되죠. 이 PCE 물가 발표와 금요일 고용보고서 때문에 시장은 잠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PCE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파월이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지수 목표는 2%이고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파월이 여기서 말한 물가지수가 바로 근원 PCE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근원 PC는 지난달 4.1%에서 이번 달에는 4.2%로 오히려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노동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여전히 완화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PCE 발표와 내일 금요일 고용보고서 역시 결국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PCE가 뭐길래 왜 연준이 CPI가 아니라 근원 PCE 2%를 목표로 두는 걸까요? 자, 연준의 현재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과거 1999년까지 연준은 이 물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원 CPI를 사용했지만 2000년부터 근원 PCE로 측정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CPI는 과거 물가 측정 품목을 기초로 두고 이걸 2년 주기로 품목을 조정합니다. 즉 대체 효과를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PCE는 이 대체 효과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 때문에 2000년부터 연준은 이 PCE를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CE와 근원 PCE 모두 지난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얼마 전 CPI와 마찬가지로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이미 예상되고 알려지는 정보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전월 대비로 보는 것과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가 중요해 보이며 항상 강조드리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해석입니다. 시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항상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시장 해석을 보고 대응하는 오즐웅줍 투자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서프라이즈 지수는 0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면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바로 0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네, 올해 1월과 5월을 제외하면 시장의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좋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둔화되고 있어도 뜨거웠던 경제 성장이 조금 경제 둔화로 식고 있다 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연착륙, 골디락스와 연결됩니다. 다만 고금리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고금리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보이게 되겠죠. 현금 비중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금리 위기를 공부했죠. 언제든지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대로 부자가 탄생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로 만약에 위기가 찾아와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찾아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미리 공부하는 것이죠. 그때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 부자가 탄생되고, 그렇게 그때 자산이 점프하게 되며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극소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항상 조정과 하락은 오기 때문에 매년 그런 고통과 싸워 이겨내야 하며 매년 그런 지루함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어차피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 99%는 실패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극소수는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것이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